반갑습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다 더 뜨거운 게 있습니다. 8월 달에 분양시장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 분양 물량이 이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보면 이제 제일 많았던 시기가 이제 2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8월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 이제 전국 분양 물량이 15,868가구였는데 그 중에서 지방 공급이 1,478가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한 5,000가구 정도 된다는 거죠. 부동산 1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값 상승 예상은 49%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물론 여기 이제 보합이라는 것도 있고 하락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예상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47.66%니까 이것도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월세는 뭐 50.36이니까 월세 상승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6.27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 효과가 조금 정체된 느낌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심리들이 지금 약간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지방 분양단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원주 우미린 더스텔라가 927가구를 분양하고요. 춘천의 이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218가구, 부산의 힐스테이트 가야 487, 부산의 서면 서밋 더뉴가 919, 울산의 하나포레나 울산 무거가 816가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수도권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광명의 철산역 자이가 650가구, 안양의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639가구, 의정부의 탭석 프루지오 파크 세븐이 935, 수원의 망포역 프루지오 르마크가 615, 인천의 엘리프 검단 포레드가 669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광명역의 철산역 자이하고요. 그 다음에 구안양에 분양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그나마 가장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분양 현상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대출 규제로 막혔던 추담대 6억이 이제 한도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이나 이제 아주 작은 꼬마 빌딩들이 이제 규제 예외의 투자처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요새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회복되고 또 고금리로 위축됐던 것들이 이제 다시 온기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오피스텔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용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좀 은행에서 세게 하고 그 대신에 금액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죠. 여유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거의 제한이 없이 많이 해줍니다. 뭐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재미삼아 보는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용산에 이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라고 오피스텔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양가가 어마어마했죠. 32억에서부터 시작하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185억이었습니다. 청약을 받아봤더니 일단 평균은 1.67대 1이고 최고는 41대 1이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41대 1은 정당 계약료,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 기간 안에 해야 할 것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좀 밀어놨다가 이제 천천히 다시 계약을 시작하겠죠. 지난 수년 동안 오피스텔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요, 2021년에는 거의 뭐 6만 가구 정도 하던 것들이 2024년 오면서는 거의 뭐 6, 7천 가구로 줄어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과다하게 분양됐다고 생각을 했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또 잘 되지도 않았고, 가격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률이 작았기 때문에 투자처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6.27 대책 이후에는 이제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도 작은 데다가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자체도 보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만은 물론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걸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런 어떤 그 세제상의 불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분양 받아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쓸 때까지 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사무실을 쓰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주택용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게 나가고 나중에 좋은 위치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걸 사무실용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하죠. 경기가 만약 둔화되는 리스크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면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내가 버틸 능력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오피스텔이 너무 과열화되면 여기에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 뭐 세금을 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강화돼 있습니다만 주택용보다는 그거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 공실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따질 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세입자들이 자주 빈번하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들고 날고 할 시간만큼 해서 보통 계산할 때 1년의 월세를 12개월로 계산 안 하고요. 보통 10개월로 계산하는 게 통례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역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뭐 안에 시설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위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